반갑습니다. 저는 홍덕화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 전환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아마 제가 이제 1강하고 다음 주에 이현석 선생님이 해주시는 좀 한국의 구체적인 전력 산업에 대한 논의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경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앞에 말씀을 드려서 뭐 짐작하시겠지만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물론 이제 에너지 전환 자체를 여전히 부정하고 거부하는 저항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넓게 보면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도 받아들이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갈 것인지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된 논의를 저는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뭐 저에게 뭐 어떤 청사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이 논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논의해 봐야 되는 봤으면 하는 지점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구체적인 안들은 앞으로 좀 더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미 좀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국내에 정말 빠르게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뭐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같이 좀 눈여겨볼 만한 케이스들을 몇 가지 좀 꼽아봤는데요. 이 사례들을 좀 놓고 보면은 더 이상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에너지 전환 경로를 고민해야 되는지 좀 논의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덴마크 기업인데요. 오스테드라는 기업이 인천 앞바다 쪽에 대규모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단 이제 덴마크 오스테드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한국에 있는 발전 자회사들도 해상풍력 발전을 하겠다라고 계획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좀 가시화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제 주변 국가하고의 어떤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기는 뭐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뭐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평화 협력 체계가 좀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하나의 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북아 슈퍼그리드 차원으로 진행은 못 되고 있지만 한국하고 중국 간에는 이 해적 케이블을 연결하려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례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토픽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뭐 스케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뭐 1기가와트, 뭐 2기가와트 정도 규모가 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규모가 크죠.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발전소에서 실제 소비지까지 연결해주는 전력망을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슈퍼그리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전력망이 확장되는 규모겠고요.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전력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결되는 뭐 이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이 어느 정도 이제 스케일로 진행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좀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많이 접해 보셨을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이익 공유 제도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제 어느 규모가 됐든 간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짓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른바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수용성을 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익 공유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안군 사례처럼 이 이익 공유 제도를 잘 마련함으로써 좀 원활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지역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좀 좌초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이익을 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시설을 뭐 짓는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되면은 도대체 이익 공유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신안군 같은 사례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수익을 좀 차등적으로 배당하는 모델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모델이 적절한 건지, 나아가서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 참여를 단순히 어떤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로 한정하는 게 합당한지, 이런 문제들 또한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뭐 연결된 걸 수 있겠는데요. 어떤 재생에너지 일종의 사업 혹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 그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 또한 함께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옆에는 근래 이제 기사에서 좀 많이 소개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해남의 이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종의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한양이라는 어떤 하나의 기업이 있고 여기에 발전 자회사도 들어가 있고 금융사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좀 대비되는 어떤 형태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솔라리그에 응모한 사례들이 좀 대응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앞의 사례와 좀 다르게 뭐 지방 정부라든지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뭐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조직들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놓고 보면은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가 주도가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할 것인지의 문제가 좀 대두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앞에 세 가지 사례는 기본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영역에서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논의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발전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근래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발전을 넘어서 뭐 판매나 배전 영역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른바 이제 PPA 문제입니다. 뭐 기업 PPA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제3자 PPA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을 통해서 전력을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는 어떤 이 한전이 어떤 매개가 됐는데 이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추동력 중에 하나는 작년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에서 되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이른바 이제 아리백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단순화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리백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고 되게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PPA하고 뭐 제3자 PPA가 갖게 되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데요. 여기 핵심적인 어떤 이 지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혹은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에너지 전환의 어떤 경로를 얘기할 때 더 이상 발전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전체 시스템을 봐야 될 필요성이 그러니까 지금 대두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익을 보게 되는지 혹은 누구에게 좀 더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례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풍력이랑 태양광,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보시면은 뭐 연료전지라든지 나아가서는 뭐 소규모 조력 같은 것들도 결합시킬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찾아보면은 좀 여러 곳에서 시도될 수 있겠다. 그 하나의 어떤 시범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경기도 안산시에 뭐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슈는 이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경로에 대한 논의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로를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아가서 앞서 제가 경로 경합의 징후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경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에너지 전환이 무엇이냐를 좀 정리해 준 하나의 도표를 넣어봤는데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에너지 전환은 가장 좁은 의미로서는 에너지원 혹은 에너지 기술의 대체를 뜻하겠죠. 예컨대 뭐 석탄화력이나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그리고 연관되어서 뭐 대규모 어떤 중앙 집중형 시설이 좀 다른 형태로 대체되어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의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넓게 보면은 그와 같은 변화에 다양한 변화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같이 동반되기를 모색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초기에 저희 한국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뭐 이슈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어떤 공간적인 배치의 변화 문제였겠습니다. 앞에서 김설천 선생님도 뭐 지역 간의 어떤 불균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는 대도시나 혹은 산업단지에서 쓰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바닷가 어딘가 혹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이 생산 공급 시설로, 공급 지역으로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와 같이 생산과 소비가 좀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많이 됐었고요. 대표적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는 논의로 이게 다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뭐 시민의 역할은 주로 뭐 한전이나 전력 회사가 공급해준 에너지를 수동적으로 쓰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었는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능동적인 어떤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많이 되어 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소유하고 통제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대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동안 뭐 공동체 에너지라는 논의도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공기업이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같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 이 전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더 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사실은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각각의 어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어떤 이 사업들에 암묵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일종의 어떤 기대하고 욕망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부가 슈퍼그리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요. 그 이면에는 앞으로 계속 값싸게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생산되든지 간에 충분히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는 가정을, 그런 가정이 좀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때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가 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전환 경로라고 했을 때는 각각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하고 통제 같은 경우도 예컨대 사기업이 이걸 주도하는 형태로 가는 게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공 부분을 개혁하는 모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나 공동체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뭐 이런 각각의 어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누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것인지의 문제가 전환 경로를 얘기하는데 들어오는 핵심적인 어떤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경합을 한다라는 뜻은 각각의 어떤 방향들이 사실은 뭐 항상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은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논의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누가 주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한 에너지 전환 사업이 어떤 이해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이와 같은 논의들이 사실은 그동안 조금씩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와 같은 점에서 에너지 전환 경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를 바탕으로 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에너지 그리고 공공 부분의 역할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좀 논의를 해보고 싶고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논의들을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얘기들은 3강이나 4강에서 좀 다뤄주실 텐데요. 그 전에 대략적인 어떤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공협력으로 좀 잡고 있는데요. 이 공공협력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같이 좀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경로의 유형하고 몇 가지 쟁점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뜻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환과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일종의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 문제를 가지고서 대략 이제 에너지 전환의 경로를 좀 구분해 하려는 시도들을 해 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어떤 이 방식 중에 하나가 왼편에 있는 이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망의 스케일을 가장 넓게 이제 초국가적인 단위로 보기도 하고 아주 작은 단위로는 정말 이제 독립적인 망,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전력망하고 연결되지 않은 자급자족의 망까지 생각하는 이 범위로 나눠서 이 전환의 어떤 스케일을 좀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스케일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각의 어떤 스케일,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방향으로 이 특정한 스케일의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주장들이 많은 경우에 그 나름의 어떤 소유나 운영 방식,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이제 경계 지점에 있는 논의들도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몇 가지 경향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뭐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같은 경우가 일종의 독립망을 이루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근래에는 이 국가적인 차원의 네트워크를 약간 좀 지역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눈여겨보실 만한 측면 중에 하나는, 혹은 이제 계속 쟁점이 될 만한 지점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보편적인 어떤 공급의 문제, 다시 말해서 에너지 기본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주역화된 차원으로 좀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단위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새로운 어떤 행위자들이 진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참가자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소유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한편으로 좀 전개되어 왔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타당한지 더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전력망이 구축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 또한 같이 좀 검토해 볼 만한 어떤 전환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주로 이제 스케일, 규모의 문제로 전환 경로를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이것과 좀 다르게 일종의 조정 양식 혹은 핵심적인 어떤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를 놓고서 전환 경로를 좀 구분하는 시도들 또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익숙한 도식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시장, 그 다음에 중앙정부, 그 다음에 시민사회 중심으로 좀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좀 더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기술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어떤 전체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서도 좀 경향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지점 중에 하나는 전환의 스케일 혹은 조정의 방식 혹은 주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속에는 핵심적인 기술을 무엇으로 가져갈지, 나아가서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맥락에서 좀 이렇게 논의를 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사회기술 시스템이라는 어떤 학문적인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 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의 어떤 방향을 좀 몇 가지로 좀 나눠보려는 시도들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종합적으로 이것저것을 좀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은 넓게 보면 이제 전력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슈퍼그리드적인 형태의 어떤 전환 모델이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를 좀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모델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에너지 자립이나 에너지 분권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망을 어느 정도 이제 변형해가는 모델들 또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있어서 이 중요하게 이제 행위를 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주체에 대한 상이 조금씩 다르고요. 중간에 어떤 전환 과정에 대한 입장들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 기술 시나리오의 측면에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전환 경로 논의를 할 때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는 뭐 에너지 정의나 에너지 공공성,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어떤 지향이자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케일 논의나 혹은 사회기술 시나리오 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의나 혹은 민주주의 뭐 이런 측면들이 좀 덜 고려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 문제가 좀 당연히 이제 고려가 되긴 하는데 이게 좀 더 부각이 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의하고 공공성 문제는 이 지점을 좀 더 착목해서 지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정의 개념도 그렇고 공공성 개념도 그렇고 사실은 되게 다양한 논의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에너지 정의나 에너지 공공성이 핵심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예컨대 이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정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어떤 경로든 간에 이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피해를 감수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정의를 이제 분배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의를 일종의 어떤 의사 결정권과 참여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본다면은 누가 그와 같은 전환 경로를 결정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공공성도 사실은 좀 되게 복잡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국가 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꼭 공공성으로 등치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좀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뭔가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볼 것인지
나아가서 뭐 꼭 정부기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공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역할들을 공익적인 어떤 단체들,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공공성의 범주 자체가 좀 새롭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공성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과정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그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에너지 공공성 논의가 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도 근래에 국내외에서 조금씩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바가 사실 하나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주권은 국내에서는 좀 보기 드문 어떤 에너지 민주주의 논의인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제3세계나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분산형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혹은 한전 독점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곧 에너지 민주주의로 등치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게 이제 분산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자체를 에너지 민주주의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그렇게 한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저희가 좀 깊이 검토해 봐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소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라고 했을 때는 앞서 이제 공공성 논의하고도 겹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주로 국가기관에 의한 소유만을 약간 민주적인 소유 혹은 공적인 어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넓은 의미의 어떤 소유 체계를 모색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논의들이 해외에서 혹은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 에너지 전환 경로 논의들을 하면서 논의가 되어 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 전환 경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운동이 공적인 것들, 공공성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내걸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이 기후에너지 운동은 사회적으로 공적인 것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적으로 공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이 문제를 외면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공적인 것들이 혹은 공공성들이 약화하는데 사실은 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기후 에너지 운동은 이 공적인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표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다양한 측면에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되게 관료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공공 부분을 민주화하는 것, 기업이나 시장 권력을 좀 제한하는 것, 나아가서는 뭐 커먼즈일 수도 있겠고요. 뭐 공동체 차원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좀 더 개방적인 형태로, 열린 형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어떤 공적인 것으로 재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후에너지 운동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적인 것들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측면까지 좀 염두에 두고 전환 경로 얘기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좀 배경으로 깔고 좀 구체적으로 공동체 에너지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공동체 에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너지라고 불리고요. 구체적인 어떤 조직 형태로는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뭐 에너지 사회적 기업, 나아가서는 지역 에너지 공사 또한 공동체 에너지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 에너지 논의가 나오게 된 맥락은 그 전에는 이제 지역 에너지나 분산형 에너지의 형태로 좀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소유나 통제나 이익 배분이나 주체 문제들이 좀 잘 다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에너지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직 형태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공사 혹은 지방정부와 가까워지면은 사실은 공적인 어떤 공공영역에 좀 더 근접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협력 사업이 이제 민간 기업을 끼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적 영역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의 어떤 경계를 놓고서 논의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협동조합이나 지역에너지 공사나 뭐 사회적 기업의 형태들을 좀 넓은 의미의 공동체 에너지로 보고 이 공동체 에너지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들을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한 지난 20년 동안 많이 해온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의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은 뭐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도구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하나의 계기로서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한 축에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와 같은 방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 또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운동 진영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를 논의할 때는 단순히 이런 도구적인 어떤 수단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가는 주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운동의 어떤 전술적인 요소들도 고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근래에는 이제 커먼즈의 어떤 맥락에서 이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이러저런 어떤 결과들을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보면은 선물 비슷하게 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공유하는 게 합당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그 에너지라는 게 일종의 필수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도 성립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 국내적인 맥락에서는 약간 지역 에너지 전환으로 더 많이 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논의들이 좀 부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환 경로와 관련해서 이 공동체 에너지의 어떤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종의 전환 실험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주류적인 담론은 이 어떤 혁신이라는 건 주로 이제 시장 경쟁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도 넓게 보면은 기존의 시스템을 좀 파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 경쟁이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시장적인 혹은 탈시장적인 방식으로도 우리가 전환 실험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 공동체 에너지들을 많이 좀 논의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험들이 축적되었을 때 뭔가 전환의 공간이 더 열린다라는 논의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는 뭐 여전히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역은 활성화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공동체 에너지로만 한정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공동체 에너지에 누구나 다 쉽게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협동조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문이 열려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모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 공동체 에너지가 약간 좀 중산층 편향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여러 곳에서 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에너지 시민을 사실은 꿈꿨는데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자들의 행태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런 작은 단위의 작은 규모의 실험들이 장기적으로 진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기대들은 그동안 많이 투영되어 왔는데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게 그만큼의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간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들어가면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지역화의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지역화의 함정 비슷한 것들도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뭐 좀 부유하거나 자원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수 있죠. 그 경우에 이제 하나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역 단위로 사실은 이 불균등함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보편적 기본권에 대해서, 에너지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대 국가 체계 내에서 국가 단위로 누구에게나 시민이라면은 일정한 권리를 부여를 하고 최선의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어 왔는데요. 이 지역화를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좀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역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역을 아우르는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또 공동체 에너지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사실은 공동체 에너지 논의 속에서도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에너지 간 그리고 그걸 지원해주는 조직 간의 어떤 연결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논의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게 지역이나 지역을 넘어선 차원에서의 어떤 연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해명이 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뭐 좁게 보면은 공공 부분, 좀 넓게 보면 이제 국가 스케일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좀 상황이 좀 더 복잡한데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그리고 이 공동체 에너지가 가장 활성화되었다고 흔히 얘기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동체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한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투입을 했었고, 뭐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도 같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동체 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얘기는 국가의 어떤 제도적인 보호가 없을 경우에 과연 공동체 에너지가 시장하고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시장적인 어떤 접근과의 어떤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이겨갈 수 있을 것인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사실은 공공 부분하고 이 공동체 에너지 영역 간의 관계를 좀 새롭게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래 뭐 퍼블릭 커먼즈라든지 뭐 다른 영역에서 이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좀 넓게 보시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공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좀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력 산업의 어떤 자유화나 중앙 정부의 어떤 권한 이행을 좀 배경으로 이 공동체 에너지가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자유화나 혹은 뭐 이런 이 시장화가 야기한 어떤 제독점화의 문제로 인해서 재공영화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구축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테마로 대두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판매 시장인데요. 판매 시장을 개방하면은 뭐 이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상형적으로는 뭐 자유로운 어떤 시장 경쟁 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일종의 어떤 사기업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질의 문제라든지 에너지 빈곤 문제들이 다시 이제 부상하게 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유화를 매개로 한 시장화에 대항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형성이 되었고, 통상적으로 이제 재공영화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뭐 이걸 다시 이제 국유화하자라는 흐름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뭐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사실은 공동체 에너지 운동이 진행되었다는 걸 좀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낙관주의가 최근에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리디 패러티가 곧 달성될 거고 그 이후에는 뭐 시장으로 진행을 해도 사실은 활발하게 투자가 일어날 거다라고 낙관하는 뭐 주장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의 어떤 시급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그린 뉴딜의 논의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공적인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 또한 다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전환 경로로서 혹은 전환 전략으로서 이 공공 협력을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 문제 설정이 없을 경우에 사실 공동체 에너지는 항상 어떤 시장 주도적인 에너지 전환의 보조적인 어떤 수단이 될 가능성, 그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혹은 뭐 기술이 발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적인 어떤 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뭔가 이 공공협력을 매개로 해서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체계적인 이행을 지향하는 사회적인 세력이 좀 만들어져야지 에너지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 한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공기업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비판들 중에 상당수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측면을 이제 바꿔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의 해결책이 곧바로 이걸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게 대기업의 소유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되게 미약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정책적인 어떤 흐름들이 더 진행이 되기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게 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정치 사회적인, 정치 경제적인 맥락이 나라마다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이나 우리가 많이 참고하고자 하는 해외 사례들은 국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뭐 제공형화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사유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공공 부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은 한국은 어쨌든 간에 여전히 공공 부분이 에너지 산업에서도 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좀 맥락의 차이로 인해서 뭐 운동 진영에서 나오는 요구도 좀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적인 어떤 측면은 이 공공 부분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공공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건 뭐 시장화를 하거나 뭐 사유화를 통해서 풀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이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영역, 대응 수단으로서 이 공공 부분을 재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뭐 산업부 관료나 경영진에 의해서 이 공공 부분이 통제되어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이 어떤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이 공공 부분의 역할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형태로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나왔었던 에너지 자치 분권의 논의들하고 좀 결합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에너지 전환의 어떤 경로를 논의하면서 공공 협력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력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짧게 드리고 논의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뭐 조금씩 이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난 한 20년 넘게 한국 사회에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논의할 때 항상 나오게 되는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그림은 90년대까지 한국의 어떤 전력산업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전력공사, 발전과 송전과 배전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담당하는 구조였죠.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발전 영역, 나가서 이제 배전 판매 영역까지 자유화하겠다라는 게 구조 개편의 안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러저런 어떤 사회적인 뭐 저항과 문제 제기로 인해서 두 번째 정도 단계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 자회사의 형태로 한전의 발전 부분이 독립되어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부터 민간 발전 회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로 이제 LNG 발전이 많이 늘었고요. 석탄화력 같은 경우도 근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이게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어떤 발전 설비가 주로 어느 기업에서,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전체 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구분해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뭐 발전 자회사, 발전 공기업보다는 민간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LNG나 뭐 이쪽 파트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원자원을 줄이고 석탄화력을 신속하게 축소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떤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간 발전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도 비슷한데요. 공기업들도 물론 하고 있지만 사실 민간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근래에 좀 나오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점은 배전 판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관할하에 있는 독립기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배전이나 판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최근에 판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을 경유해서 전력의 어떤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면은 지금은 민간 발전 회사 혹은 이제 뭐 공기업이 직접 이 민간 기업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어떤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입장들이 뭐 좀씩 엇갈리고 약간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른바 이제 민영화나 혹은 뭐 민영화론자들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뭐 민영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전력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하고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개편 방안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전 영역은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판매 영역은 뭐 신속하게 개방을 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이슈로 넘어오면은 기업 간 직접 거래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발전하고 판매를 겸업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 영역을 완전히 개방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한데요. 한전 체계로 좀 다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뉴 원캡코라고 불리는 재통합 방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전 중심으로 이 전력 산업을 재통합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조정자의 역할을 좀 강화해서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하는 뭐 이런 논의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지역화 혹은 뭐 공유화라고 불린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 에너지 전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의 발전 부분에서 이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을 뭐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지원 어떤 방안으로서 지역 에너지 센터나 지금은 좀 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에너지 공사에 대한 논의들도 좀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사업 모델로 넘어갔을 때에는 시민 투자자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원전이나 석탄 혹은 뭐 LNG 영역에서의 어떤 약간 전략적인 어떤 지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뚜렷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 이제 줄여야 되는 영역이죠. 빠르게 줄이는 게 중요하다 정도의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고, 이 영역에서 뭐 지금의 어떤 공기업 체계를 어떻게 바꾸고 혹은 이제 민간 기업하고 공기업 간의 어떤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많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배전하고 판매 부분 같은 경우는 간간히 논의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논의가 좀 상대적으로 발전 영역에 비해서는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좀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판매 영역, 예컨대 이제 이 기업 PPA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좀 아닌 거 아니냐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넓게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뭔가 지역과 시민사회 역할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전력 중개의 문제든 혹은 뭐 수요 반응 시장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장기적인 어떤 논의들을 뭐 당연히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력 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예컨대 이제 쟁점화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공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공기업의 역할을 재생에너지나 발전 영역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공동체 에너지라고 불리는 영역하고의 어떤 협력 체계는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공협력과 관련된 논의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넓게 보면은 지역화하고 혹은 지역 에너지 전환하고 접점을 찾으면서 좀 비어있는 지점들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으로는 뭐 발전 영역, 발전 자회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좀 재규정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나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까지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전하고 판매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판매 시장 개방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공동체 에너지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얘기를 드린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공공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검토해 볼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혹은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현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뭐 나름의 역할들을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 특수목적 법인의 형태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기업이 자기 자본을 갖고 직접 투자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회사들하고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이 공기업이 주로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주요 이제 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면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이나 민간 자본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공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에너지, 지역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종의 틈새들을 이미 만들어졌죠.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을 좀 넓히고 확장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이 근래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지역 에너지 센터 논의가 가장 대표적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이나 시민 참여형 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공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공동체 에너지 쪽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이 참여형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는데, 이것도 좀 구분해 보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지분 투자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분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방정부나 에너지 협동조합과 공기업이 협력하는 체계들도 곳곳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시민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모델이 좀 주류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다라고만 얘기하기 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역에서 사실은 이 수익성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는 일종의 투기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가격 자체가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덜 나오긴 하지만 언제든 이 긴장 관계는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제 시민사회에서 모색했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 참여라고 했을 때 이게 아마 시민 투자자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 앞으로 이 참여 모델을 어떻게 좀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 공공 유휴부지에 대한 논의들 또한 곳곳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들은 이 공공협력 모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전환을 어떤 해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공기업의 어떤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민간 금융자본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에서 공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사업 모델을 바꾸게끔 좀 사회적인 압력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특수목적 법인의 형태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옆에 표가 있는데요. 대략 이제 지분율이 15%에서 40% 사이입니다. 이거는 이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율인 거고요. 그 사업 전체 어떤 사업비를 놓고 보면은 사실 훨씬 더 큰 부분이 민간 금융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이제 한수원의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자기 자본의 비중은 한 10% 내외인 거고, 주로는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건 주로 이제 금융권에서 자본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봤을 때 좀 더 공적인 형태의 에너지 전환 경로를 모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 공적 투자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공공 서비스가 사회화되고 외주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 중개 메커니즘이 발달했고 이걸 통해서 이 공공 서비스 산업 혹은 공공 부분의 어떤 자본 조달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조달 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간 자본에 의존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이 투자가 침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내재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이 공적 투자의 방식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비 추정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갖고 하나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과 관련된 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다른 한 축으로는 이 시장 전력산업 어떤 전체 혹은 에너지 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시장화를 좀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이 민주화를 시키는 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전 자회사들 간에도 사실은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공격 운영 지침에 따라서 좀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뭐 비효율성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어쨌든 이 공기업 부분에 지금 뭐 원전이나 석탄화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좀 빠르게 대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좀 조직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력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이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포함하는
이 공공 영역들의 관계를 좀 재조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더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영역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는 아마 3강이나 4강에서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게 갖는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이제 한국형 아리백 이행 방안이 올해 초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4가지, 5가지 안 정도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다시 말해서 한전을 끼지 않고 발전 사업자랑 기업 간의 직접 거래를 이제 허용하는 기업 PPA를 이제 할 거냐 말 거냐가 사실은 마지막 남아있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 기업 PPA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업 PPA를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 계약이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이 사업자하고 기업 간의 뭐 가격 협상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허용했을 때 대규모 이 구매자인 기업들이 좀 더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럴듯한 얘기이긴 한데요. 이게 좀 전체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갖는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사례를 하면서 에너지 전환 경로를 모색할 때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부담이 전가되는지, 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일종의 체리 피킹, 다시 말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나 특정한 어떤 사업자들이 독점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전기 요금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단가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규모가 있고 입지가 좋고 뭐 이용률이 높은 데와 좀 그렇지 않은데 어떤 편차들이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일종의 이제 이 균등화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사실 마련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풀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파트만을 갖고서 뭐 전력을 조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은 측면을 염두에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단순히 뭐 이런 뭐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그 사회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누가 분담을 하고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좀 기업 PPA가 지금 당장 필요한 제도인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저는 이 녹색 프리미엄제나 제3자 PPA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좀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녹색 프리미엄제나 뭐 제3자 PPA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요금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건지 또한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뭐 제대로 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을지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전력 거래 제도이고 전력 요금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논의를 할 여지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어떤 이 PPA 논의로 이 논의들이 좀 제한되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같이 검토해볼 만한 여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이 사실은 좀 쉬운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힘이 만들어져야지 좀 가능한 방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단순히 기후에너지 운동이 어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데 뭐 한정된 운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권력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동체 에너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시민 투자 모델을 좀 넘어서 공공 협력으로 가는 게 좀 지금 시점에서 논의할 볼 만한 여지 사항이 아닐까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민 투자자로 국한되었을 때 갖게 되는 한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공동체 에너지를 뭐 국내나 국외를 막론하고 이 논의들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에는 전환 주체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사회운동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장기적으로 줄여가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동료 시민들하고 어떤 연대를 추구하는 어떤 지향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이 투자 모델로 좀 한정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의 공동 자원으로서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정 정도는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또한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거는 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서는 이게 특정한 어떤 개인이나 사업자에 의해서 전유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는 어떤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야지 그게 장기적으로 더 이 전환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공공 부분하고 공동체 에너지 부분 간의 관계가 좀 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좀 별개로 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의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부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을 좀 풀어야지만 좀 신속하게 한국에서 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공공 협력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학습이라든지 혁신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이 공기업이나 공공 부분은 좀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공동체 에너지는 좀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형태의 어떤 역할 분담 논의들이 간혹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만 보긴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들을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공공 부분을 혁신할 수 있는 어떤 추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과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이 활동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앞서 김선준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적인 편중의 가능성이 특히나 이제 시장 모델을 따라가게 됐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어떤 한국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장 경제성 있게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은 역설적으로 대도시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 시설들이 위치했던 지역들에 다시금 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밀집해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또한 좀 중요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시장에 맡겨선, 기업에 맡겨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더 민주적인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사실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 개통 연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도대체 이제 무엇을 바꾸려고 했는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따져볼 때가 된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의제들이 적어도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시장 그리고 정부도 가져간 어떤 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좀 바꿀 것을 염두에 두고 운동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 시스템 체인지를 해야 된다,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그 체제 전환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논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공공 협력이 저는 하나의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하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볼 만한 어떤 의제들은, 우선은 공공협력을 통해서 전환을 가속화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정치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바꾸는 어떤 계기로서 이걸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배치가 되고, 동시에 그러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논의가 덜 되어 왔었던 이 에너지 공기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하고 역할을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공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범위, 가능성들이, 잠재력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이 좀 불안정한 문제가 있는데요. 공기업들이 사실 여전히 바이오매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축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공기업들에서도 뭐 많이 뛰어들고 있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공공 부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게 뭐 공동체 에너지 혹은 공공 협력 자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가는 어떤 이런 역할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뭐 전환 비용 부담 문제 또한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좀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제 공동체 에너지하고 공공 부분,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사실 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전환 관리 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좀 잘 갖춰지고 이걸 추동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힘이 구축되었을 때 핵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을 좀 더 빠르게 축소시킬 수 있고, 좀 더 정의로운 어떤 전환 계획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공공협력 체계를 좀 모색하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책은요, 그냥 제가 근래에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좀 있어서 재미가 있는데 이 번역을 할 때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파워라는 개념이 이제 전기 혹은 전력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권력이잖아요. 이 레볼루셔너리 파워가 뜻하는 바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단순히 전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을 바꿔내는, 사회적인 힘을 바꿔내는 문제라는 걸 좀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게 뭐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나 뭐 원칙에는 동의하더라도 한국의 어떤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가능한 거냐, 실현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들은 항상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뭐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그런 유혹들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실행 가능한 현재의 틀 안에서, 현재의 제도 안에서만, 그리고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힘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만 뭐 논의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가능성 또한 위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좀 더 레디컬한, 급진적인 어떤 이런 지향을 갖고 이 어떤 전환 경로를 모색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논의들도 좀 많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 체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저는 제일 위에 있는 저 현수막 때문에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 사진을 좀 넣었는데요. 이 시스템 체인지를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느 편에서 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전환 경로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련된 논의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다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제 발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